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쓰레기는 약 1억 톤. 이 많은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재활용을 보다 한 차원 앞서 가치를 높인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업사이클링.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방수도 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생활 쓰레기, 산업 폐기물, 하수 슬러지, 방사능 폐기물 등 여러 쓰레기들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자원회수 시설. 재활용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보다 소각을 할 경우 부피는 약 95%, 무게는 약 80% 이상 줄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소각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에너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를 하루에 약 700톤 정도를 소각하는데요. 소각하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208도짜리 수증기를 하루에 약 2,500톤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된 수증기의 70% 정도는 발전하는 데로 가요. 저희가 열병합 발전 설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 5,000kW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거기서 다시 나온 열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약 2만 가구에 온수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곳. 소형 가전제품과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들은 기술 혁신 속도와 새로운 제품의 등장이 빨라지면서 그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폐자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가전들이 오면은 분해를 하고 선별을 해서 일정 부분의 양이 차면 도시금속을 회수하는 이런 금속 회수 업체에 다시 제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금속을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배출된 자원을 수거한 뒤 모인 폐전자제품들을 이곳에서 수작업으로 분해하여 고철, 비철, 플라스틱, PVC 기판 등 재질별로 분류한 뒤 원자재로 판매, 자원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 56%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립 제로화로 약 한 1,000억 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의 97%, 광물 자원의 90% 정도를 수입하는 자원 에너지 빈국이며 폐기물 매립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폐자원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폐기되는 전자제품 중 약 20%인 2,000톤가량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환경부에서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 자원순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소각 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자원과 중고 제품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급자, 수요자 간의 맞춤식 거래 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 6월 기준 13년 7천 건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약 140억 원어치의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재활용 시장의 대표적인 순환자원 거래 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양질의 자원 재활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매립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개관한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폐자원을 예술로 바꾸는 이곳은 전국 최초의 업사이클 아트센터로 광명동굴 인근 자원회수시설의 폐자원을 활용, 업사이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획 전시는 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쓰레기는 줄이고 재능은 더하고 가치는 나눈다. 버려진 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체험 수업은 지금까지 약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제가 나무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집에서는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큰 거 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여기 오니까 기계도 제가 이제 배우면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를 제가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폐 목재를 활용해 목재 가구 등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미 사용된 것에 가치를 더하고 버려지는 것을 덜어내며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리폼, 리사이클이다 하는 것과 업사이클은 리사이클을 해왔던 다시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얘가 만약 의자였다 그러면 의자에서 뭐 조금 뭘 더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어제보다는 좀 새로운 의자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게 리사이클, 리폼의 의미라면 얘를 의자 외에 나는 얘를 책상으로 좀 쓰고 싶어 그러면 좀 높이를 올린다든가 뜯어서 변형해서 좀 넓힌다든가 여기에다가 조금 리사이클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거죠. 다른 용도를 한 번 더 부여한다든가 다른 형태를 갖추게 한다든가 다른 걸 같이 덧붙여서 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저는 이제 구분을 짓거든요. 업사이클링은 개선하다, 높이다는 뜻의 업그레이드와 재활용한다는 뜻의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한 레지던시 작가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헬멧을 이용해서 작품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광명동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폐기가 되어져야 되는 헬멧들을 사용한 것이고 팩맨이라는 이미지를 채용했습니다. 그게 마치 폐광에서 금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하고 헬멧은 안전모라는 상태도 있지만 팩맨은 유의적인 데서 약간 매칭을 시켜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그래서 난 이걸 그냥 이미지 업사이클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작가들이 업사이클 아트 상품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여지고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자체가 예술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적으로 이 나무의 쓰임새라든지 혹은 그 다른 물품의 쓰임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바야흐로 업사이클링 시대. 5년 전 10여 개에 불과하던 국내 업사이클링 업체는 현재 약 70개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또한 2013년 25억 원에서 2015년 100억 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업사이클은 저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이 높아지고 또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또 하나의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이제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자손들이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화를 넘어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업사이클링. 폐기물에 창의력을 불어넣어 감각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기발한 창의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닿으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됩니다. 이곳에서는 제품 개발, 판매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폐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활용한 도시형 환경 교육,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폐자원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제품을 만들어주는 리싱크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광고판, 자전거 바퀴, 컴퓨터 키보드, 페트병 등 다양한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하철 탈 때 옆에 있는 지하철 광고판인데 버려지는 게 매해 바뀌잖아요, 달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게 많아서 저희가 가져와서 다시 재활용해서 뭐 파우치나 가방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파우치를 만들 생각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부나 구매를 통해 받은 물건들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꼼꼼하게 재봉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완성품이 아니지만 여기서 지퍼를 달면은 이렇게 파우치가 완성됩니다. 그 여성분들 화장품 들고 다니는 그런 파우치나 애들 뭐 손수건 같은 거 들고 다니기 좋을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모전 업사이클링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 속에서 업사이클링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재. 일단 이제 자전거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찾아온 드니 슈발리에 씨. 이곳을 둘러본 그의 소감은 어떨까요? 담요로 쓰기도 하고 뭐 이제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Alors j'aimerais beaucoup voir du public dans cet endroit parce que là c'est seulement une avant et la préparation d'une exposition. J'ai l'impression qu'il y a beaucoup d'inventivité, d'imagination chez les designers qui sont liés au upcycling à Séoul et en Corée. Et donc je suis assez impressionné par la qualité des produits qui sont réalisés dans le cadre du upcycling. 이제는 업사이클이 단순히 재활용, 뭔가 이제 쓰레기라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생활 문화처럼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필요한 이유들은 계속 결과적으로는 재활용되지 않는 소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 소재의 특 강점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좀 지속적으로 이게 금방 폐기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행이 지나 소각되어지는 재고 의류는 한 해 한 기업에서만 약 40에서 50억 원. 그런데 최근 버려지던 옷들을 새롭게 만드는 업사이클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 만든 한국 업사이클링 센터. 버려지는 폐자원의 디자인을 접목해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은 물론 인력 양성과 유통시장 개척 등 업사이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갖던 영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자전거의 안장이라던가 이렇게 프레임 등을 활용을 해서 만든 조명, 행거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전거를 수집을 해서 디자인을 보고 상태를 보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체인을 하나를 풀면은 이렇게 낱개로 체인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피링을 만들기도 하고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시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역량을 바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브랜드 지원 등을 통한 업사이클링 산업 자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크샵, 세미나,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등을 진행을 해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미와 함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거나 극소량인 나만의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모두 화가들인데요. 상품의 예술성을 더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뒤쪽에 보시면 천입니다. 이 천도 버려지는 천이거든요. 그 천 위에 제가 이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하고 솔직히 이런 천들이나 이렇게 블라인드 원단들이나 이런 원단들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폐기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폐기된 원단을 이렇게 소각해서 처분을 해요. 소각을 하게 되면 굉장한 환경 오염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오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토피도 많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원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걷어들인 물품들을 재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업사이클링 제품의 가격은 비교적 높은데요. 재활용이란 단어를 쓰면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제품이 헝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폐기되는 자원 위에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버려놓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본 제품을 만들고 남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새 원단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거든요. 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희소성과 독창적인 디자인, 환경 보호라는 장점에 주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업사이클링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이랑 다르게 업사이클 제품은 먼저 첫 번째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화를 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는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버려지는 소재라던가 자재라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재로 상품이 나왔을 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상품과 업사이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열린 뜻깊은 행사. 자원순환 사회로! 자원순환의 날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도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유한한 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한한 자원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부채를 넘겨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난 5월 공포된 자원순환 기본법은 자원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환경부에서는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PR 제도와 환경성 보장 제도 등을 통하여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그리고 앞서 말한 업사이클링 센터 구축, 순환자원 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재사용 문화를 활성화하여 이에 따른 폐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회용품 포장재에 대한 규제 정책과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등을 이용하여서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 또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원의 전생의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등이 도입되어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사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자원과 디자인을 접목해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업사이클링 산업. 언제든지 쓰고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자원은 지속 가능하며 순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